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타코 하면 보통 멕시코 음식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게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먹는 타코에서 나온 말이 맞는데요. 네.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신조어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Trump always chicken out, 이 앞자리를 딴 약자인데요. 네. 직역을 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은 자주 하지만 막상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 발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서 이런 모습 두드러졌죠. 실제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가운데 실제로 시행된 비율은 약 2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좀 출렁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압박을 했죠.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현지 시간 26일 나왔는데요. 그런데 시장 반응 말씀 주신 대로 의외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그저께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겼고 어제도 오늘도 연일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과거에는 관세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번엔 투자자들이 결국 또 협상용 카드가 아니겠냐는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시장에선 이번 발언에 대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킬러기기 AI 안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다음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분위기인데요. 재미있는 발언 하나 있습니다. 네. 구글 CEO 데미스 허사비스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스마트폰은 더 이상 일상의 최적기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정했어요. 손을 쓰지 않아야 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안경이라는 겁니다. 허사비스 CEO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5에서 10년 안에 온다고 보면서 그걸 담을 차세대 킬러 기기로 AI 안경을 지목한 겁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AI 안경 매출이 56억 달러,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엔 출하량 7,500만 대, 매출 290억 달러까지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일상에서 흔히 보이고 있진 않잖아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선두는 메타인데요. 점유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레이벤과 손을 잡고 낸 스마트 안경이 초반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대기 주문이 쌓일 정도고 이 여파로 예정됐던 유럽과 캐나다 출시도 잠정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구글도 삼성전자 젠틀몬스터 워비파크와 손을 잡고 제미나이 기반 AI 안경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애플 역시 내년 오디오 중심 스마트 안경, 내후년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스마트워치처럼 보안제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한 시각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웰니스인데요. 요즘 올리브영이 본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을 키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헬스 카테고리도 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올리브영은 웰니스 특화 플랫폼 올리브베러 1호 매장을 내일 광화문에 엽니다.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너뷰티, 슬립케어, 헬스처럼 일상 루틴 단위로 소비를 묶어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장과 함께 전용 앱 서비스도 선보이는데요. 섭취 목적이나 성분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고 복용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결국 화장품을 잘 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을 키워왔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올리브영은 지난해 연 매출이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올리브영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플랫폼들이 전반적으로 본업 경계를 허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 무신사가 있습니다. 무신사는 주 사업이 패션인데요. 네. 최근에는 펫, 아웃도어, 테이블 등 생활 전반으로 상표를 잇따라 출원하면서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뷰티 오프라인 확장인데요. 올해 2분기 서울 성수동에 약 800개 브랜드가 들어간 무신사 뷰티 상설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신발 편집숍 무신사 킥스를 연 데 이어
뷰티까지 오프라인으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무신사 뷰티 거래액은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다만 국내 1위 뷰티 편집샵인 올리브영이 이미 핵심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무신사 뷰티가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젊은 버스 기사인데요.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말 그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정확히 그런데요. 네. 2030 세대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자는 2023년 6천 명대에서 지난해 10,000명가량으로 3년 새 40% 넘게 늘었습니다. 버스를 몰기 위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대형 면허 취득자는 줄어드는데 버스 운전 자격 취득자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배경으로는 처우 개선이 꼽히는데요. 수도권에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급여 수준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버스 기사의 평균 월급은 520만 원에서 560만 원 수준, 휴일 근무를 포함하면 6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택시는 정반대 흐름이라던데 고령화가 훨씬 빠르다면서요? 네, 저희가 느끼기에도 대비가 좀 뚜렷하죠. 네. 지난해 기준 서울 개인 택시 기사 가운데 65세 이상이 53%,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30대 미만은 78명, 30대도 600명 남짓에 그쳐 젊은 층 유입은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서울의 개인 택시가 약 7만 대인데 2대 중 1대를 고령 운전자가 모는 셈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일본에는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블루 컬러 직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택시 운전자의 평균 임금도 최근 4년 사이 약 4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에선 택시업이 수입은 낮고 노동 강도는 높은 직종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젊은 층 유입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젊은 버스 기사 이야기까지 오늘 경제 쏙쏙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